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이다입니다. 이제 또 저녁 시간이죠.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이른 저녁일 수도 있고 늦은 저녁일 수도 있겠습니다. 날이 매우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 아는 지인분도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상당히 죽을 똥살똥 하고 있어요. 상당히 감기 고통스럽습니다. 천회장도 감기 안 걸리려고 상당히 지금 바라가고 있어요. 아우, 감기 아주 죽겠더라고. 이 감기 걸리면은 특히 이제 목감기 아주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이 방송하는 사람한테 목감기는 거의 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 보호해야죠. 목 기관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늘 주의하고 있습니다. 감기, 독감, 코로나 하여튼 잘 피해 다니고 있어요. 있기는요. 전에도 아마 목감기 걸렸는데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뭐 생강차나 유자차 뭐 이런 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전 생강차를 좀 잘 즐겨 마시는데 생강차 많이 드셔가지고 감기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라요. 요즘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투자를 하다 보면은 꼭 이익을 본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투자는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손해. 이 손해도 볼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이익 나면 얼마나 좋죠. 좋은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주식시장이 호락호락한 동네가 아니에요. 절대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맹신은 금지다. 절대 맹신은 금지. 올해 요번 보니까 또 홍콩 그 지수 때문에 난린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뭐 또 급락을 했더라고. 완전 떡락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새해가 안 왔으면 했는데 지금 그 돈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앞이 깜깜합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려요. 억장이 무너져 내려요. 원금이 반토막 난 채로 상환된다는 손실 확정 문자 메시지를 받은 A씨의 이야기랍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다 보면은 손실 난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왜 다들 이상하게 맹신을 할까요?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할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주식 투자 절대 여러분 100%돈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완전 날아갈 수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90% 이상 손실 나가지고 거의 뭐, 음? 참, 지폐 몇 장 손에 쥐는 꼴이 생길 수가 있다니까요. 뭐 1, 2억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이 주식장입니다. 하여튼 원금이 반토막 났다. 그런 문자를 받았다. 뭐 그런 건데 그의 확정 수익률이 마이너스 48%. 지난 4일부터 홍콩 H지수에 연계된 ELS 상품에 이제 만기가 이제 도래했어요. 도래하면서 이달부터 이제 수조 원대 손실이 현실화될 거다. 그럽니다. 아니 왜 믿을 게 어떻게 왜 홍콩을 믿습니까, 여러분? 홍콩 이 홍콩은 옛날의 홍콩이 아니야.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 공산당이에요. 이 공산당 기업에 너무 여러분들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홍콩 쳐다보지도 마야 돼요. 지금 그 ELS는 뭐냐면은 그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가 그 만기까지 일정 수준을 넘으면은 약속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고위험. 주식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고위험 상품인데 보통 만기라고 하면은 통상 한 3년 정도를 예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지수가 일정 비율 이상 하락할 경우에 그 녹인 구간으로 녹인 손실 발생 구간을 녹인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녹인 이게 원금의 상당액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H지수는 연계 ELS가 집중 판매된 2021년 2월이죠. 이때가 12,229를 찍었어요. 그래서 아이 설마 이게 반토막 나겠어? 하고 이때 많이 계약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때 딱 찍고 뭐 줄곧 하락하는 거야. 계속 하락해서 1월 5일 기준 5,606까지 갔습니다. 5,606 떨어져가지고 원금 손실 가능성을 키운 거죠. 그 홍콩 항생 중국기업 지수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에 금융권 가입자는 한 10만 명 정도 하는가 봐요. 그때 많이들 했을 겁니다.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홍콩 ELS 총 판매 잔액이 한 19조 3천억 정도 되는 겁니다. 19조 3천억. 은행에서 한 15조 9천억 정도 팔았는가 봐요.
그 증권에서 한 3조 4천억 정도 이제 팔았다는 거죠. 계좌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노기는 전체 55.8%랍니다. 55.8%니까 약 10조 8천억 정도. 10조 8천억이 거의 원금 손실 구간이야. 원금 손실 구간. 21년에 그 초에 판매를 시작하면서 새해부터 손실을 입은 사례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1분기 3조 9천억, 20.4%, 2분기 6조 3천억, 이렇게 해서 올 상반기의 전체 투자 금액이 52.7%인 10조 2천억 정도 이 만기가 몰려 있는 거야. 만기가 몰려 있어요. 그 2분기까지 지수가 안 올라가면은 계속 손실입니다. 문제는 그 투자자 상당수가 불안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전 판매. 그 반면에 홍콩 H지수 ELS 판매사들은 이 상품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했다. 그리고 가입자가 이를 확인하는 녹음도 갖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뭐 설명을 했겠죠. 뭐 손실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을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권 관계자도 H지수 ELS 가입자의 90% 넘게 재투자자라면서 고령 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판매사의 책임만 묻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실제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들은 8만 6천 계좌 정도 갖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한 21.6% 되는데 금액으로 한 5조 4천억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만 과거에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 비중이 계좌수 기준 8.6%고요. 나머지 91.4%는 재투자자야. 그래서 단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거야. 아니 재투자할 정도면 알고 투자한 거 아닙니까? 뭐 초짜들이야 초보야 모르고 할 수 있는데 이 재투자자들이 이제 와서 뭐 잘못했다. 이건 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싸울 때. 여러분들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권에서는 지금 난리치는 거죠 또. 그래서 이제 금감원은 8일부터 주요 판매사 12곳이 누구냐 봤더니 뭐 KB, 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뭐 SC제일은행 꽤 많네요. 뭐 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키움, 신한투자증권 이곳에 대해서 순차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그렇게 합니다. 업권별 최대 판매사가 KB국민은행, 그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해서 이달 중 나머지 10개 판매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을 하고 KB국민은행하고 한투에 대해서는 분쟁 민원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민원 조사도 동시에 실시한다고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나봐요. 이날부터 판매사 12곳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하고 특히 은행권은 20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에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ELS 같은 고난도 금융상품의 신탁 판매 허용을 요청했던 점을 고려해서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로 인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 강조를 했어요. 앞서서 금감원의 현장 조사 결과 KB국민은행은 지수 변동성이 30% 이상이면은 ELS 상품 판매 목표 금액의 50%만 판매한다는 기존 규정을 80%로 변경하면서 영업 우선 정책을 펼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은행의 핵심 성과지표 총점 1000점 중 고위험 ELS나 주가연계 신탁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점수 비중이 30에서 40% 높아가지고 직원들에게 ELS 판매 확대를 유도했다는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KB국민은행은 고객 수익률을 KPI에 반영하면서 ELS가 손실 구간에 있더라도 고객이 환매를 신청하지 않으면은 조기 상환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쿠폰 수익률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서 은행 직원이 ELS를 많이 판매할 윤이 생겼고 고객이 중도 해지를 요청했을 때도 해주지 않은 사례가 생겼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신탁계약서하고 투자자 정보, 그런 확인서 등 일부 계약 관련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10년 동안 보관해야 하지만 일부 금융사가 보관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네요. 금감원에서는 그래요. 신속하게 불안전 판매나 판매 행위에서의 불법 사항 등을 조사해서 배상 기준을 마련할 것인데 아울러서 검사, 분쟁 조정, 제도 개선 검토에 이르는
그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불안전 판매가 확인될 시에는 통상 판매사의 최대 80%의 배상 책임을 물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출입기자단 친년 인사회에서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해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과거에 DLF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겪은 그런 판매사들이 여전히 면피성으로만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다면 책임이 불가피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시끄럽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여튼 고위험, 고수익 이런 건 좀 조심해야 합니다. 고위험, 고수익. 차라리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ELS 같은 거 모르면은 그냥 삼성전자나 그냥 꾸준하게 모았더라면은 그냥 배당이나 받고 참 괜찮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모르는 것은 하지 말자. 여기까지.